벌써 2주가 지났네요. 그죠? 오늘 이제 3월 첫 세법 개강이죠? 교재도 굉장히 얇죠? 요걸 좋잖아요. 이거보다 더 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6달 동안에 이것만 달달달달 하면 고득점 돼요. 부담 갖지 말고 하시면 되고. 오늘 처음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셔. 요분들. 자, 이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고 시작할까요?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먼저 배우신 분은 잘하겠거니, 먼저 배운 분도 못해요. 오늘 다시 처음부터 다 같이 시작한다. 이렇게 마음 가지면 편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 제일 나쁜 적이 누군지 알아요? 본인이 왜 싫어? 본인을 애껴야죠. 제일 나쁜 적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다 몰라. 전국에 내가 어려우면 전국이 다 어려워. 내가 쉬우면 다 쉬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랑비에 옷 적시듯이 공부하면 되고, 세법은요, 우리가 지문에 힌트가 꼭 주어집니다. 힌트가 없는 세법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한 12개 정도는 지문에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 없어. 그거 찾는 연습만 우리가 6달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도 이제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확인 문제, 기출 문제를 끝날 때 5개를 갖다가 여기 보고 해설을. 그러니까 이건 답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문에 힌트가 꼭 들어간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세법은 외울 게 아니다. 그리고 세법은 당분간은 저랑 같이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끝나고 나머지 시간이 있으면은 될 수 있으면 1차 같이 하는 분들은 이제 민법 꼭 신경을 써주면 되고, 2차만 하시는 분은 공법만 신경 쓰시면 돼요. 세법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제가 어떻게 끝까지 여러분하고 갈 거니까. 그죠? 2021년이 뭐예요? 20일 둘이서 한 마음. 왜 갑자기 웃어요? 좋잖아요? 둘이서 한 마음에서 끝까지 가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오늘부터 세법은 뭐냐? 용어, 단어, 요 단어만 이해하면은 세법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처음 하시는 분은 아무래도 어렵겠죠? 여태 배운 사람도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편하게만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죠. 교재를 보면은 먼저 이렇게 또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 갖고 밑줄 치고, 그것만 우리가 3순환 들어가면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어렵나 보다 이러고, 이해가 가면 내가 머리가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게 4시간 강의를 끝낼 수가 있겠죠. 자, 출발할까요? 자, 우리가 3, 4월 기본서 요약에 관한 것이 되는데, 어디 갔어? 얘가 또 이게 안 돼요? 이럴 때는 이걸 안 해놨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내비로도 들어와서 고쳐주겠지.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몇 쪽을 먼저 보느냐 그러면 6쪽을 봅니다. 6쪽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손으로 해야 되나? 왜 안 들어와서 고쳐주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우리가 너절한 건 필요가 없고요.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강조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세. 조세라는 것은 뭐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조세라는 건 볼 필요 없고, 알아둬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금전급부다. 이건 상식이죠. 세금이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세금이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조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험 볼 때까지는 조세라는 용어를 쓰죠. 조세가 뭐죠? 세금이 뭐죠? 아이고, 오늘 밤 새잔 얘기해. 그럼 조세가 뭐냐? 조세금 줄여서 조세라 합니다. 지금 잠깐 유머를 했는데도 정색을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조세는 한문이지 조세금의 줄임말이 아니에요.
이제 유모도 못하겠어. 불안해갖고. 너무 정색을 하니까. 그럼 금전 납부다. 그럼 세금은 돈으로 내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 항상 세법이다 그러면 뭐냐? 많이 해당되는 건 안 나와. 세금은 금전으로 내는 거다. 다 하니까 출제할 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나오냐? 바로 요거죠. 물납.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예외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건 납부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 물납이라 얘기해요. 세법은 줄여서 많이 쓰니까. 그럼 물납은 뭐냐? 물건으로 내. 이상하다. 왜 세금은 돈으로 안 내고 물건 내느냐?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금액이 클 경우. 금액이 크면은 현금 조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돈 마련하기 힘들면은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라. 허락해 줄게. 요걸 뭐라 그런다? 물납이라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배워야 될 조세, 조세는 5개를 배웁니다. 5개를 배우는데 5개 순서를 알아야 돼요. 부동산은 순서가 사고, 팔아요, 팔고, 사요. 그렇지, 사고 파는 거지. 왜냐하면 사야지 팔 물건이 생기는 거니까. 따라서 세법 교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부동산 취득하면 몰래죠. 취득세. 이름. 그 다음에 내가 전세를 산다. 요거예요. 내가 집을 샀다. 내 거다. 그럼 취득세 내는 거야. 근데 돈이 없어. 전세 들었다. 전세 들었으면은 전세보증금 보호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하는 게 뭐가 있죠?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죠. 그럼 내 걸 사면 취득세 내. 그런데 전세를 살면은 뭘 내야 되느냐?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죠. 전세권 설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얼마나 웃겨요? 내 걸 사도 세금 내고 남의 걸 살아도 세금 낸다는 얘기죠. 내 걸 사면 취득세라는 걸 내고 남의 집에 전세 살면은 등록 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천국이죠. 그 다음에 재산을 갖고 있으면 뭘 내야 되죠? 재산세. 이건 다 알죠? 용어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 재산세 내는 사람 중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 부동산 재벌. 그럼 세금을 추가로 내죠.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종부세라 얘기하는 거죠. 살 때 세금 내고 갖고 있을 때 세금 내고 팔아버리자. 팔 때 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양도소득세. 이 5가지를 시험 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만 세금 배운다. 이렇게 오늘 먼저 알아두면 되죠. 살 때 내는 세금이 뭐죠? 취득세.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 등록세, 등록면허세. 재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팔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그럼 5개 조세를 배우는데 이 중에서 다 뭐가 되느냐? 금전으로 납부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 금액이 세금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럼 5개 중에서 물건 납부할 수 있는 건 재산세. 몇 년 전에는 다 물납이 인정이 됐어. 금액이 크니까. 하다 보니까 세금을 안 팔리는 부동산으로만 낸다 이거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어도 비용이 발생하고 매각할 때도 수수료 비용 나가고 하니까 세금 수입에 지장이 있으니까 이제 물건 납부 그만. 물건 납부는 다 폐지가 됐고 얘만 나왔습니다. 남았어요. 그래서 5가지 조세 중에서 물납을 인정하는 세금은 하나만 공부하자. 뭐가 있어요? 재산세. 그러면 재산세만 물납이 된다. 끝.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도대체 금액을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물납이 허용이 되느냐? 요 기준 금액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재산세 물납은 얼마? 자, 물납은 뭐만 된다? 재산세. 얼마 초과돼야 된다? 세법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겁니다.
초과 미만 이렇게 나오면 요 금액이 포함된다, 제외된다? 그거 꼭 알아두셔요. 시험에는 초과 미만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 딱 1,000만 원인 경우 이게 나와요. 딱 1,000만 원인 경우는 물납이 된다, 안 된다? 또 봐, 겁먹기 시작하잖아, 금방. 항상 초과 미만 이상 이하가 나오면 시험에는 딱 그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1,000만 원 초과 물납 틀리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딱 1,000만 원인 경우 그러면 물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000만 원이 초과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1,000만 원까지는 물납이 안 돼. 그럼 시험엔 어떻게 나오냐? 1,000만 원인 경우는 물납이 허용된다. 옳은 지문으로 나누고 1,000만 원인 경우에는 물납이 안 된다. 이렇게 옳은 지문 나오고 몇 년 뒤에는 1,000만 원인 경우에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나오고 한 번은 옳게 한 번은 틀리게 딱 그 숫자. 그 다음에 물건이다. 그럼 집에 있는 김치 냉장고로 세금 낸다? No.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부동산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알아둬요. 물납은 재산세만 되더라. 그 다음에 그럼 물납 조건이 뭐냐? 1,000만 원 초과하고 부동산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끝 해서 물납에 대한 것. 요거는 재산세 때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세금은 뭐예요? 일시불이야. 한꺼번에 내야 돼. 근데 분할납부는 두 번에 나눠내는 게 분할납부야. 요것도 줄여서 뭐라고 얘기하죠? 분납이라 얘기하죠. 근데 이상하죠? 쓸데없는 얘기인데 물건 납부는 물납 이렇게만 있어. 90% 정도. 근데 분할납부는 분납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 분할납부라는 말을 써. 왜 이건 줄이고 이건 안 줄이는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 쓸데없는 얘기인데도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예 얘가 물납하면 얘도 분납으로만 출제하면 얼마나 공부할 때 좋냐는 얘기죠. 제 말뜻 이해가요? 요즘 이렇게 제가 사소한 것도 예민해지기 시작해. 사춘기인가 봐요. 그럼 분할납부는 뭐냐? 두 번에 나누네. 그럼 두 번에 나누는데 이상하다. 세금은 일시불인데 왜 이런 경우는 두 번에 나눠내도록 허락해 주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금액이 크단 얘기죠. 금액이 크면 부담이 되니까 물건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두 번에 나눠낼 수도 있다. 그런데 5개 중에서 금액이 큰 건 3개뿐이 없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두 번에 나눠낼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에 나눠내는데 그럼 기준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볼게요. 재산세는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한 번 내고 2달 이내 돈 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여기서 알아두세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친구, 패밀리, 가족이라고 보면 돼. 왜?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 내는 거야. 재산세 안 내는데 종부세 낸다. 이건 없어요. 둘은 항상 같다고 보면 돼.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1차로 내고 2차로 또 뭘 내야 된다? 종합부동산세. 같다고 보면 돼. 그래서 금액도 똑같아.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그러나 종부세는 금액이 재산세보다 크기 때문에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이 조건이 시험 문제야.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팔았으니까 목돈이 생기겠죠. 기준금액이 제일 커. 해서 얼마 초과될 때? 1,00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끝. 그래서 조세는 물납과 분납제도가 있는데 작년에 분할납부가 지문이 하나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번에는 물납에 관한 게 가능성이 있겠죠. 분납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에 대한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뜻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에 관한 것이 7쪽에 나왔습니다. 7쪽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물납과 분할납부의 적용 요건 나와 있겠죠. 자, 물납 재산세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 물납 대상은 동그라미만 치세요. 부동산. 부동산 옆에다가 요거 하나 쓸까요? 부동산 만자를 꼭 집어넣어요. 다른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다 써야 되는지 모르는 분 있어요? 그럼 옆 사람 컨닝해도 돼. 그 다음에 분할납부는 뒤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재산세 250만 원 초과. 기간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끝. 거기까지만 오늘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거 보지 마세요. 종합부동산세 요건은 250만 원 초과. 기간은 6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1,00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이해가시겠어요? 해서 분납과 물납에 관한 건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 때까지 재산세 때 또 배우고 종부세 때 또 배우고 소득세 때 또 배웁니다. 이건 분납과 물납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해가셔? 진짜예요? 오, 잘하시네. 어려운 건데. 자, 그 다음에 얘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요 내용이 항상 보면은 조금 순서가 달라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순서를 해놨습니다. 꼭 뭐 하면은 꼭 여러분은 꼭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내 책에 몇 쪽에 있나? 뒤져보다가 설명 놓쳐. 그러니까 내가 양보할게요. 교재 9쪽입니다. 9쪽. 9쪽에 보면은 맨 위에 2번 조세분류 나와 있죠. 1번 밑줄 과세주체. 자, 볼게요.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과세주체가 나오는데 용어를 보세요. 과세, 세금을 부과한다. 그 다음 비과세, 앞으로 배울 거죠.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건 무조건 올해 시험, 아니 매년 나와요.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요건 틀림없이 시험에 나옵니다. 다만 이게 양도소득세에서 나올지 재산세에서 나올지 그게 헷갈리는 거죠. 앞으로 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과세가 뭐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주체가 뭐냐?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세금을 매기냐 이거죠. 요건 다른 말로 과세권자라고도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딱 두 단체뿐이 없어. 세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부과되는 게 아니야. 딱 두 가지뿐이 없죠.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단체를 말하는가 이해는 가요? 어디를 얘기할까? 지방자치단체. 네 하더니 갑자기 웅얼웅얼대고 말아. 그냥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구청, 시청 이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럼 국가는 누구냐? 세법상 국가다 그러면 국세청, 세무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무서와 거래한다. 국세. 구청하고 거래한다. 그럼 지방세. 이렇게 구별하죠. 이건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알아두실 때 이걸 외워야 되냐? 아니죠. 우리가 조세는 몇 개를 배운다고 그랬죠? 5개를 집중적으로. 부동산 취득하면 뭐죠? 등기 등록하면 뭐죠? 등록면허세. 재산 갖고 있으면 재산세. 그 다음에 비싼 부동산이면 종합부동산세.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이 5개만 달달달달 알고 가대. 첫날은. 그럼 5가지 조세를 배우는데 순서가 이래요. 교재도 이렇고.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지방세 몇 글자? 3글자. 그럼 지방세는 3개예요. 그 다음에 국세 몇 글자? 그러니까 2개가 국세가 된다. 항상 모든 배우는 순서는 사고 파는 거니까 이것만 알면은 지방세, 국세 외울 필요 없어요. 5개 배운다. 이 중에 지방세 앞에 거 3개, 국세 손가락도 안 되네. 뒤에 거 2개. 이렇게 구별하면 돼. 정 안 되면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세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세, 지방세 나눕니다. 그럼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지방세는요 더 이상 외울 게 없어. 왜?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다. 끝. 이러면 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볼까요? 자,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음에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지방세. 끝. 그러니까 세법 외우라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은 악마야, 악마. 민법 판례 외우기도 힘든데 세법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지방세는 요것만 알면 돼. 그러면 국세는 어떻게 하느냐? 외워야 되냐?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지방세면 여기에 없는 게 국세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잖아.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울래? 이거 외우자. 이거 외우자. 시험에 섞어서 나와. 섞어서 나오면 다 들어봤던 거란 말이야. 이때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17대 1 항상 얘기하죠. 한 놈만 패는 거예요. 지방세만 알자 이거야. 끝. 그럼 나머지는 국세니까. 그래도 오늘 첫날이니까 다 해야죠.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럼 나머지 세 개의 뜻은 지방자나 지역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국세야. 에이, 나 그렇게 해갖고 이해가 안 가? 그럼 이렇게 해요. 관리를 누가 하느냐? 관리를 구청에서 하느냐? 국가에서 하느냐? 교육세는 교육, 학교 교육은 누가 관리해? 국가가 하는 거지. 어떤 분은 교육청, 이러면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국세. 농어촌 특별세가 나왔다. 농어촌은 누가 관리해 줘야 돼? 군청에서 한다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국세. 그 다음에 인지세. 요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인지세는 뭐냐? 인지. 여러분이 개업을 했어. 개업을 하면 매매계약서 작성하죠. 계약서 작성할 때 인지 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지를 붙이는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뭐냐? 인지세. 그럼 인지는 계약서 작성할 때 들어가죠. 계약서는 누가 출력해줘요? 여보세요? 어떤 분은 또 누가 출력해줘요? 그러면 우리 소속 실장이 뭐 이런 골치 아픈 거고 공인중개사가 해.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고시야. 국가가 관리한다. 그럼 뭐가 돼? 국세다. 인지는 국세가 되는 거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일단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어려우면은 단어 뜻을 봐. 이거 국가가 관리해야 되겠구나. 학교나 농어촌은 국가가 관리해. 공인중개사도 국가시험이야. 따라서 국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외우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자, 그럼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것 보면은 9쪽에 조세분류 1번, 양괄호 1번,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지방세와 국세 나와 있죠. 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필요한 것만 동그라미 쳐드릴까?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그 다음엔 지방, 교육세, 동그라미 지방, 지역, 지방. 자동차세는 몰라도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종합부동산세 동그라미, 소득세 동그라미,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만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어요. 세 번째 줄에 인지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거기까지 국세.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셔? 제일 먼저 무조건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첫째, 물납과 분할납부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국세냐 지방세냐, 이건 꼭 알아두세요. 기본입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 문제에서 국세냐 지방세냐 나오면 이걸 동그라미 쳐. 그러면 답 찾기가 수월합니다. 왜? 문제에서 지방세며 이 말이 나오면 국세는 정답이 아니니까 X 빼버리면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해가셔? 국세지방세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의 전가 여부, 조세 전가 여부 나와 있죠. 또 교재 어디 있나 봐야 될 거 아니야. 머리 아프다. 조세 전가 여부에 대한 것은 좀 이따 합시다. 이거부터 보고 이거 찾다가 기절하는 수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전가의 뜻이 뭐죠? 전가. 떠넘긴다. 그럼 떠넘기는데 이거예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 뜻이 직접이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는 거.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야 되고 이게 직접세야. 따라서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도 나야. 그 다음 담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나야.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내는 게 직접세야. 그럼 얘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배우는 5개 조세가 다 직접세야. 그럼 세법 시험 문제는 다 해당이 되는 건 출제가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배우는 게 소득세가 뭐야?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내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건 다 직접세야. 시험에 안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 간접세인데.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인지세처럼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세금을 떠넘겨. 이걸 뭐라 그러죠? 간접세라 얘기하죠.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입고 쓰는 물건에는 부가가치세 몇 프로가 들어가 있죠? 10%가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옷가게 하고 있다. 옷가게 하는데 이 옷이 10억짜리야. 이 정도는 돼야 옷이죠. 그죠? 10억짜리야. 10억 속에는 부가가치세 10%가 들어가 있다 얘기야. 그럼 가게 주인은 세금 부담이 전혀 없어. 소비자한테 떠넘겼어. 그럼 10억의 부담을 누가 한다? 소비자가 부담하고 가게 주인은 걷어가지고 대신 납부만 해주는 거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문에 보면 체납한다고 많이 그러죠. 이건 뭐냐? 소비자한테 걷어가지고 딴 데 쓰고 세금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절대로 사업주 부담이 없어요. 따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냐?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고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사업자가 된다는 얘기죠. 또 뭐가 있어요? 인지세. 인지세는 뭐예요? 계약서 작성할 때 붙이죠. 요거는 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매도인 매수인에게 전가 떠넘기는 거죠. 따라서 이런 성격을 간접세라 얘기합니다. 이거 말고도 간접세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 식당에 갔어. 고깃집에 갔어. 소주를 시켜. 소주가 얼마지? 그런 눈으로 날 쳐다보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저 뒤에서 어떤 분은 5,000원인데 요즘 5,000원짜리 많아졌죠? 됐어. 그럼 그 5,000원 속에는 주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술에 대한 세금은 식당 주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전가를 했다. 그러니까 술에 붙는 주세, 또 담배 소비세 이런 것들은 사업주가 누구한테 전가시켰다? 소비자에게. 이걸 간접세라 하더라. 이해는 가요? 근데 시험은 잘 안 나와요. 안 나온 지가 20년이 됐고 앞으로 10년간은 안 나올 거야. 왜냐?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많이 나왔어. 부가가치세가 공인중개사 세법의 출제 범위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많이 출제됐어. 근데 출제해서 제외가 됐거든. 그러니까 낼 게 없어. 나온다면 인지세인데 비중이 적습니다. 그냥 용어만 하시면 돼. 간접세는 누구한테? 남한테 떠넘겼다. 끝. 그 다음에 인적 귀속 여부다 그랬으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또 써야 되는데 아까 거 괜히 지웠어. 부동산 취득하면 쓰기 싫어.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있죠? 요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랬죠? 지방세. 요걸 뭐라고 그러죠? 국세. 그럼 지방세는 뭐냐? 지방세는 소유자, 사람은 신경 안 써. 너 어떤 물건 샀냐? 어떤 물건 갖고 있느냐? 물건에 대한 거니까 지방세는 뭐가 된다? 물세. 끝. 그 다음에 국세는 뭐냐? 물건 필요 없어. 누가 갖고 있는 거냐? 누가 팔았냐? 사람이니까 뭐가 된다? 인세 개념. 물론 재산세는 양다리 걸쳤습니다마는 그거 할 거 없어. 지방세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물건. 물건에 대한 세금이다. 그래서 물세. 물건에 대한 세금 줄여서 물세. 사람에 대한 세금 줄여서 인세. 이렇게 구별한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죠. 뜻 이해가요? 그런데 이번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설명했다가 5월 달에는 이 내용은 다 빼고 강의할 거야.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들이니까. 이렇다 보시면 되겠죠. 좀 더 하고 밑줄 쳐드릴게. 그 다음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왔어요. 과세표준에 따른 분류는 뭐냐? 요거 하기 전에 공식을 하나 해드릴게. 공식. 시험 볼 때까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 과세표준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산출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모든 세무사가 이 공식 갖고 수수료 받는 거고 법무사도 이 공식으로 수수료 받는 거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나올 때가 있고 수량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 금액으로 나왔다. 이걸 갖다가 종가세라고 한다는 것. 가액이니까 가세야. 가액이니까 가세. 얘는 수량이니까 량세. 종량세. 쓰레기 종량봉투 생각하면 돼요. 쓰레기 종량봉투는 그 리터, 부피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자, 예를 들어서 100리터짜리 한 장 주세요. 100리터짜리 한 장 얼마죠? 3,000원? 100리터에 좀 쓰나? 그래요? 100리터 갖다가 그럼 청소 버리는 건 한 3달에 한 번씩? 미안합니다. 1,000원이다. 그럼 1,000원이야. 쓰레기 종량봉투.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종가세. 공부할 필요 없어. 왜? 우리가 배우는 게 다 종가세야. 종가세. 그 다음에 수량으로 나오면 뭐라고 그런다? 종량세. 뜻 이해가요? 따라서 얘는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 서비스로 용어 설명을 하는 거야. 궁금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먼저 배웠던 사람은 괴롭히기 위해서 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율이 나왔다. 세율은 용어만 보면 돼요. 차등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라는 것만 공부합니다. 차등비례세, 비례세율은 금액 세율이 일정해. 그럼 차등은 뭐냐? 물건별로 차이를 뒀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 3%다. 그럼 토지 3%야. 건물은 5%다. 그럼 건물은 5%야. 그러니까 차등, 토지, 건물, 농지, 물건별로 세율이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전부 일정하면은 단일 비례세율이야. 부가가치세처럼. 이거도 10%, 이거도 10%, 이거도 10%. 이게 단일 비례세율. 공부 안 해요. 차등 비례세율. 차등이라는 건 물건별로 차이를 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누진세율. 무서운 거죠. 전기요금 누진제 생각하면 돼. 여름에 여러분 에어컨 많이 못 틀죠? 표정이 에어컨 없는데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 거고. 누진제 때문에 그러죠. 누진제는 뭐냐? 단계가 있어. 단계를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는 몇 프로,
초과되면은 몇 프로, 초과되면은 몇 프로, 이렇게 깔고 들어간다. 누진, 깔고 들어간다. 요걸 우리가 초과 누진세율이라 얘기하죠. 요거는 양도소득세 배울 때 우리가 또 설명 들어가고 재산세 배울 때 설명 들어갑니다. 오늘은 뜻만 알아도 물건별로 세율이 같다. 뭐라고 그러죠? 차등, 비례, 세율. 차등, 물건별로 차이를 뒀다는 얘기죠. 초과 누진세율은 기본이 있고 기본을 초과할 때마다 세율이 올라간다. 이걸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요건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용어만 알면 돼요. 용어도 싫다고? 그럼 하지 마. 앞으로 취득세부터 또다시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뭐 시험에 차등비례세율이 뭐냐 이런 건 없으니까. 어느 세금에 어떤 세율 적용한다. 이건 가끔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올 수 있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용어만 오늘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신경 써야 됩니다. 얘는 뭐 나올 때도 됐죠.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혼자서 나타날 수 있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냐? 독립세 또는 본세라고 얘기해요. 어디 있나 또 찾고 싶어서 그래? 도대체 안 되겠다. 도대체 여기까지 한 다음 찾아드릴게. 불안해 죽겠어. 그게 이게 의심병이라고 좀 표현하지만 여러분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죠? 이런 분이 어떤 분이 또 많냐면 버스 탈 때 꼭 내릴 때 하차입니다 하잖아. 그런 다음에 또 입구에 가서 한번 또 내리기 바로 전에 또 눌러봐. 이미 처리됐습니다. 그죠? 내 걸 조사해봤어. 그랬더니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많더라고. 한번 오늘부터 봐봐요.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은 꼭. 그 다음에 또 성질 진짜 독한 분이 있어요.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카드를 다시 대주세요. 야,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잘 보고 꺼내가지고 하면 되잖아. 다시 대주세요. 다시 돌아버려. 그분들도 여자분들이 많더라는 거. 여자분들이 그때 많이 타서 그런가? 그럴 수 있겠죠. 버스 많이 타니까. 그거 보면서 난 여러분들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의심병이 많잖아. 문제 풀 때 1번이 답이야. 완전한 답이야. 그럼 다음 번호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의심병이 도져서 밑에는 뭐가 있을까 찾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난리가 난 거죠. 이상한 게 나왔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는 게. 이런 것들이 다 성격에서 나타난다고 보면 되죠. 여러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야? 징그럽다는 얘기지 내가. 이따 확인해 드릴게. 자, 독립세가 있고 얘는 뭐냐? 부가세는 얘는 트리플 A형이야. 소심해. 혼자서 나타날 수 없어.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운 단원이에요. 부가세는 혼자 나타날 수 없어. 얘가 있어야 얘가 나타나는 거야. 따라서 시험에는 연결이 맞냐 틀리냐. 일단 이거 먼저 첫 번째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배우는 게 5개라고 그랬죠. 부동산 취득하면 뭐죠? 취득세. 독립세는 공부할 필요 없어. 안 나와. 왜? 우리가 배우는 게 다 독립세야. 우리가 배우는 게 독립세고 직접세고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연결을 시험에 출제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취득세야. 왜? 얘는 부가세가 2개 나와.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10%까지 외워두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느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20% 들어간다. 부가세라고 하는 것은 3개가 있어요. 3개 중에서 얘는 필요 없고 2개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부가세는 2개뿐이 없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다. 끝. 이러면 돼. 원래 3개가 왜 나왔느냐? 부가세. 그래서 3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시험에 2개만 알면 돼. 그 다음 2번째 등록 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나와요.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너무 쉬워. 그 다음에 3번째 재산세도 지방교육세 20% 나와. 표정이 무지 어렵네 이거야. 쉽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이것도 사건이 있어요. 옛날에 재산이 있으면 뭐만 냈어? 재산세만 냈어요. 그랬다가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됐죠. 그럼 승질 나 안 나? 하나만 내다가 두 개 냈으니까 정부에서도 머리 썼어요. 엄청나게 고민했어. 재산세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내는 거야. 그럼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걷었어. 20%. 그럼 종부세 걷을 때도 또 부가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교육세를 또 걷으면 똑같은 이름이 두 개면 승질나죠. 야, 재산세 낼 때나 지방교육세 냈어. 근데 종부세 낼 때 지방교육세 또 내면 어떻게? 승질나니까 이름만 바꿨어. 이름만. 부가세가 몇 개 배운다고 그랬어? 두 개. 그럼 지방교육세는 이미 받았어. 그럼 이번에 뭘 받아야 돼? 농어촌 특별세. 이름만 바꾼 거야. 승질낼까봐. 그런 다음에 또 고민이 있어. 야, 농어촌 특별세가 10%라고 했었는데 요번에는 10% 받으면 얘랑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 그러니까 이름 따로 하고 세율도 같이 만들었어요. 이게 종부세가 신설될 때 썰입니다. 그럴듯하잖아. 똑같은 이름 거두면 안 되니까 이름 바꾸고 세율이 다르면 안 되니까 똑같이 바꾸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와? 1, 오지선다니까. 1, 2, 3, 4, 5. 답은 몇 번? 너무 빨리 물어봤다. 얘만 부가세가 없어. 그러면 1, 2, 3, 4, 5. 답이 몇 번? 5번. 아직도 몇몇 분 눈빛은 왜 5번이야? 이러고 있어요? 다시 한번 나도 고집 있어. 다른 건 부가세가 있지만 얘는 부가세가 없어. 그래서 문제네. 1, 2, 3, 4, 5. 답이 몇 번? 5번. 문제가 뭔데? 오, 오늘 개강인데도 문제도 만들어? 그래, 세법 그렇게 나오는 거야. 다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알아둬야 될 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는 쫓아다니는 게 있어요. 지방소득세 몇 프로? 10%. 항상 알아둬요. 소득세 낼 때는 지방소득세가 쫓아다녀 10%. 월급 탈 때 근로소득세 띄죠? 그거의 10%가 지방소득세야. 오케이? 쫓아는 다니지만 얘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가 된다? 독립세. 얘도 뭐가 되죠? 독립세. 그래서 소득세에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쫓아다니는 세금은 있다? 지방소득세. 요것도 몇 년 전까지만 2014년인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부가세에 속했었어. 그래서 시험엔 잘 안 나왔어. 했다가 개정이 됐어. 혼자 소득세는 다 독립세다. 지방소득세도 독립세, 양도소득세도 독립세. 소득세가 들어간 건 다 독립세.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다. 이 연결에 관한 건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요때 또 배우고 요때 또 배우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왜?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요게 있어요. 마지막 감면제도가 있어. 감면이 뭐냐? 감 깎아주고 면 면제해주고 요걸 우리가 한꺼번에 깎아준다. 이렇게 공부하면 되죠. 그럼 깎아주는 건 5개가 다 감면제도가 있냐? 아니야. 요건 세법의 성격을 알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감면은 깎아주는 거죠. 그럼 잘 들어요. 세법의 성격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그래. 될 수 있는 한 감면 깎아주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도 깎아주고 생색내는 건 뭐냐? 한 번만 거둘 때. 한 번만 거둘 때는 깎아줘요. 한 번이니까. 어떤 거? 사고 파는 거. 취득세 몇 번 내요? 그러니까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 등록면허세 몇 번 내요? 등기할 때 한 번 내는 거야. 여러분 전세권 설정할 때 한 번 하지 1년에 한 번씩 해? 아, 전세 안 살아봤다고? 그럼 오늘 갈 때 집 팔고 전세 한 번 살아봐. 기억 오래 나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그러니까 깎아줘. 양도소득세 몇 번 내? 팔았을 때 한 번 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사고 파는 건 한 번만 낸다. 한 번만 내면 깎아주고 생색내요. 따라서 그럼 재산세 한 번 내, 여러 번 내? 매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매년 내는 거니까 한 번 깎아주면 매년 깎아줘야 돼. 그럼 정부에서 좋아해? 싫어해? 그래서 감면제도가 없는 거야. 종합부동산세 몇 번 내? 매년 내는 거야. 재산세하고 똑같아. 한 번 깎아주면 계속 깎아줘야 돼. 그래서 안 해주는 거야. 따라서 5가지 중에서 감면제도가 있는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요건 좀 이해가요? 한 번 내는 거. 그런 다음에 세법에 추접하다 그럴까? 좀 추한 모습이 있어. 우리끼리는 뭐예요? 우리가 헤어질 때, 죄송해요, 헤어져요. 그럴 땐 쿨하게 돌았잖아. 근데 세법은 안 그래. 자, 깎아줄게요. 100원 깎아줄게요. 그리고 가지런해. 왼손을 내미는 거예요. 100원 깎아줬으니까 20%만 도로 줘라. 그럼 승질 나왔나? 줬다가 뺏는 게 제일 승질 난 거예요. 100원 깎아줬으면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 우리나라 세법은 안 그래. 100원 깎아줬으니까 그중에 20원, 20% 도로 내놔라. 그럼 불만이 생기니까 달래야죠. 어디 쓰려고? 그렇죠. 좋은 일에 쓰려고. 좋은 일에 쓰려고 농어촌에 쓴다고. 세법에서 좋은 일에 쓰는 건 농어촌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불만이 줄어들죠. 여러분도 바깥분이 그래요. 월급을 타왔어. 월급을 타오고서 나 오늘 모임 있으니까 20만 원만 줘. 승질 나왔나? 20만 원 어디다 쓰려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럴 때 불우이웃돕게 하려고. 그럼 뭐라 그래? 뭘 또 그래 미쳤어? 우리가 불우이웃인데? 이렇게 하자. 이게 넓은 의미의 국가지만 세금은 좁은 의미의 가정이나 똑같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은 집에서 국가야, 국가. 남편은 납세 의무자. 월급 받아 한 달에 한 번씩 세금 내야 돼. 그럼 여러분도 기본 테이크지. 월급을 제때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마음이 유해져. 맛있는 거 먹이고 싶고. 국가도 똑같아. 세금 제대로 내는 사람은 혜택 주려고 그래. 말로만. 요즘 안 그렇지만은. 근데 바깥분이 가정에서 돈을 안 벌어다 줘. 그럼 여러분 이쁘게 봐, 째려봐. 이제 본색이 다 나오는 거야. 째려봐. 이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좁은 의미엔 국가, 넓은 가정, 넓은 의미는 국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국가야, 국가. 국가가 60점도 못 맞으면 돼, 안 돼?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러면 감면해 준 다음에 20%를 다시 뺏어요. 어디에 쓴다? 좋은 일에 쓴다. 농어촌 특별세. 그래서 감면이 나오면은 20% 농어촌 특별세를 걷는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면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끝. 해서 부가세는 2개만 있다는 것. 연결이 맞냐 틀리냐 나온다는 것. 감면해 주면 20% 도로 뺏는다는 것. 이렇게 여기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디 나왔냐 그러면은 좀 이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11쪽에 보면은 양괄호 3번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 나와 있죠. 독립세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부가세는 몇 개만 공부하면 된다. 박스에 보면은 맨 밑에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여러 개 나와 있죠. 그 중에서 2개만 또 3개만 할까? 위에서 4번째 줄 지방교육세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밑에서 3번째 농어촌 특별세 동그라미,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교육세 동그라미. 부가세는 전부 몇 개가 있다? 3개. 이 중에서 몇 개만 신경 쓰면 된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박스에 보면은 본세와 부가세 나와 있죠. 요걸 갖다가 한 표에 만든 거예요.
그거 시간 날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쪽에 보면은 양괄호 5번, 과세표준 동그라미 1번,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죠.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 종가세. 수량으로 나오면 종량세. 쓰레기 종량봉투 얘기했죠. 그 다음 뒤로 넘어가 14쪽. 중간에 또 이따 설명할 게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해서 그래. 14쪽에 보면은 양괄호 6번, 동그라미 1번, 물건에 대해서 과세하면 뭐죠? 물세. 그 다음 사람에 대한 건 뭐죠? 인세. 지방세는 물세라고 공부하시고 국세는 인세로 공부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 양괄호 7번,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1번, 납세 의무자 괄호 안에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은 걸 뭐라고 그런다? 직접세. 우리가 배우는 조세가 다 직접세라고 그랬죠. 간접세는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간접세가 있죠. 이해가셔?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 우리가 배우는 5개는 다 어디에 해당한다? 직접세에 해당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큰 공부할 필요는 없다. 끝. 이러면 되겠죠. 거기까지 이해가시겠어? 그 다음 나와 있는 것들은 문제들은요 될 수 있는 한 3, 4월 달은 안 풀었으면 좋겠어. 저랑 같이 5문제씩을 하면 이것도 4주면 20문제야. 왜냐하면 이론이 정리가 안 된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5월 달에, 오케이? 그 다음에 7월 달에 이렇게 나눠서 여기 있는 거 다 설명을 해드릴 거야. 혼자 괜히 문제 풀려다가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저랑 같이 천천히 하면 돼. 이 얘기 하면서도 좀 내가 웃기는 거는 집에서 할 사람들이 아닌데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구나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좀 전에 그래서 아예 공부 안 할 거 아니까 하지 말라 이거야. 괜히 공부하세요. 세법은 공부하세요. 할 필요 없어. 해래도 안 해. 내 입만 아파. 그 아예 하지 마. 그럼 생색이나 내지. 나머지 시간엔 민법 공부하시라고. 공법 공부하시면 돼요. 세법 하지 마요. 표정이 자신 있는 표정이에요. 이거는 자신 있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첫째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는데 용어만 하시면 되고 요 첫 시간에 중요한 것은 물납하고 분할납부. 그 다음에 요 부가세. 그죠?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첫 시간에. 그거는 이해 가시겠어? 10분간 쉬었다가 깨요.